이번에는 이제 이런 사주의 여자이면서 이런 사주의 여자이면서 이름이 이제 손지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. 이 이름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. 그래서 그 이제 사주 판단을 통해서 이 사주에는 이름에 뭘 좀 넣어주면 좋겠다 하고 우선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죠. 그랬을 때 이제 어떠한 그 장명 그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이 이름에서는 수를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토나 금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이제 이런 오행을 이름에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일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우선은 이제 그 성씨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해놔야 되죠. 그래서 손씨이니까 손씨인 경우도 이제 뭐 한자로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손씨의 경우 발음오행으로는 금에 해당이 되고 자원은 이제 수가 되고요. 획수는 10획의 글자이고 그래서 성씨에 대한 거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이런 이제 손씨로 시작이 되는 손 뭐뭐 하는 이름을 만들어야 되죠. 그래서 이제 이 손 뭐뭐라는 이름을 만들 때 우선은 발음오행의 구성이 좀 상생되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은 필요합니다. 그러면 손씨가 우선은 발음오행으로 금이니까 금 다음에 상생 구조로 올 수 있는 경우 우선은 금생수 하는 경우 생각할 수 있고요. 토생금 해도 되지요. 그리고 같은 상비 관계로 와서 시작을 해도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오행이 올 수가 있는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또 상생으로 연결되는 그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배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손지영 그랬으니까 지영이란 이름은 그 지읒해서 여기 금, 그다음에 영해서 토. 그래서 손지영이란 이름의 발음오행 구성은 그 손, 금, 지, 금, 영, 토 해서 금금토가 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. 그러면 금금은 상비관계고 토생금에서 상생관계고 그래서 금금토 하면 상생되는 좋은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래서 손지영이란 이름은 일단 발음의 구성은 잘 돼 있는 이름이다라고 우선은 판단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영이란 이름에 해당되는 한자를 봐야 되죠. 그래서 이제 어떤 한자를 골랐는지 보니까 이 경우는 지금 지자는 모지자를 쓰고 영자는 이 글자를 쓰고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저 지자의 경우는 자원오행은 수에 해당이 돼 있고 영자는 자원오행은 금에 해당이 되고요. 그래서 이 자원오행의 구성을 보니까 앞에서 그 보완해 줘야 되겠다 하는 우선은 수를 중점적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나 토나 넣어주면 되겠다 했었던 그걸 생각했을 때 수가 들어가고 금이 들어가고 그래서 자원오행의 구성은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뭐 자원오행의 경우는 굳이 이렇게 상생관계까지는 안 돼도 무방하다 했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또 상생관계가 돼 있으면 더욱 좋은 구조가 되고요. 그래서 자원오행 구성 잘 돼 있고 자, 그 다음에 이제 획수의 음양 획수를 보니까 지자의 획수는 7획이고 영자는 14획이고 그래서 이제 성씨까지 해보니까 10획, 7획, 14획 해서 그 획수의 음양이 골고루 구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획수의 음양도 잘 맞춰진 이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저 획수 가지고 수리사격을 얘기를 해야 되죠. 그래서 뭐 이렇게 더해서 원격 삼고 이렇게 더해서 형격 이렇게 해서 사격을 만드는 그 규칙대로 해서 사격을 계산을 해보니까 원격은 21수가 나오고요. 형격은 17수가 나오고 이격, 정격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
그래서 원격은 두령격으로 좋은 수고, 17수도 좋은 수고, 24수, 31수 다 좋은 수로 구성이 돼 있죠. 그래서 수리사격은 다 좋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선 이 각각의 이 그 수리 속의 또 내용을 좀 봐야 되죠. 내용을 보니까 그 원격이 이제 21회 두령격인데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지금 이 이름을 쓸 사람이 여성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쓸 사람이 남자면 이제 이런 단서 조항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고 좋은 수리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자인 경우죠. 여자인 경우에 여자에겐 안 좋다라는 수리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수리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. 그래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성에게 흉하다는 수리는 일체 안 쓰겠다.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또 이제 그 요즘 현대 사회나 또 이 원격을 쓰는 시기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수리는 써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여자이지만 이런 단서 조항이 붙은 수리지만 이제 사용한 경우입니다. 그리고 이제 형격 내용 굉장히 뭐 다 좋은 내용들의 길수이고요. 또 여기도 이제 여성은 하고 단서가 붙는 조항이 있는데 뭐 괜찮은 내용이에요. 여자가 뭐 특별히 흉하다까지는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이격의 내용도 좋고 여기도 또 여성은 하고 단서가 붙으면서 여성의 경우 이래서 좋다. 현모양처격이다 해서 좋은 수로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정격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가득한 이제 좋은 길수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모두 다 길수 내용도 좋고 길한 운세를 부르는 그런 좋은 수리로 구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손지영이란 이름을 점검을 해보면 이름 한글 이름으로는 지영이라고 지었어요. 그래서 지영아, 지영아, 뭐 손지영 이렇게 부를 때 크게 그 뭐 어려운 점 없고 크게 단점 찾아지지 않는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장명학상 이름이 너무 특이하거나 너무 색다른 이름보다는 좀 평범한 듯 하면서 편안한 이름이 좋다고 볼 수가 있죠. 이제 이런 관점이 조금 그 구식이고 옛날식의 생각이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여러 가지 운세의 흐름이나 뭐 또 장명의 원래 성명학의 취지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 튀는 이름, 너무 독특한 이름, 너무 막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을 추구하면서 막 너무 특이하게 짓는 것보다 그 뭐 비슷한 이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편안한 이름이 훨씬 더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갈수록 그 젊은 부모, 엄마, 아빠들은 뭐 아주 특별한 특이한 이름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특이하고 뭐 중복되는 이름이 없이 뭐 그 세상에 하나뿐 이름이고 들으면 뭐 정말 특이하고 그런 이름이 꼭 좋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순조롭고 편안하고 좋은 기운을 발생을 하는 이름이 좋고 또 그 사람에게 좋게 적용이 돼서 모든 그 기운이라는 게 편안하게 순조롭게 생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조가 되는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지영이란 이름도 사실 많이 좀 흔한 이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좀 편안한 이름 속에 좀 오히려 길한 운세들이 잘 흐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흔한 것 같지만 편안하고 일반적인 이름이 또 좋은 이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손지영이란 이름 발음 부분에서도 좋다고 볼 수 있고, 그다음에 이제 한자 선택도 모찌자에다가 이제 영자 각각의 그 뜻은
좋은 글자로 선택이 돼 있고 또 이제 그 이 사주에서 그 수가 굉장히 제일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완으로 금이나 토나 써주면 좋겠다 했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그 부수에서 바로 수를 볼 수 있는 글자가 좋은 글자고 또 이제 바로 부수에서 요렇게 지금 이게 이제 옥자죠. 그래서 그 금을 볼 수 있는 그런 것 글자들을 통해서 이 오행의 기운을 좀 더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자원오행에서 우리가 체크가 되는 부분이지만 글자의 모양에서도 이제 바로 볼 수 있는 글자가 돼서요. 그리고 이제 발음오행 구성은 손지영 해서 금금토로 구성이 되니까 상비되고 상생되고 그래서 발음오행의 구성은 좋고 자원오행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수를 넣어주려고 해서 금수 들어간 경우니까 좋고요. 또 이제 아까 처음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수를 꼭 넣어주고 금이나 토를 넣어줘야겠다 했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이 발음 오행의 그 상생 구조도 좋지만 선택한 오행이 금이나 토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주의 보완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획수의 음양은 보면 음양 같이 있어서 좋은 구성이고 이 수리 사격도 좋게 구성이 돼 있고 21수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 흉하다라는 수리이지만 이 경우는 이제 지금 사용을 한 걸로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특별히 이런 형격에 위치하거나 형격이나 또는 이격 요런 데 위치하지 않는 한은 그 여성에게 흉한 수리도 좀 무방하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 이론상 장명 이론들을 다 충족시키는 그 잘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다만 이런 그 이 한자 선택에서 한자의 어떤 뜻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이런 글자는 지금 이제 못지자로 직접적으로 정말 물을 의미하는 그런 글자입니다. 못이라는 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좋은 의미로 본다면 물이 고여 있는 곳이고 물이 정말 필요한 정말 가뭄이거나 정말 막 물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못에서 어떤 생명체가 자라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글자예요. 그래서 사주에 아주 수가 시급하거나 사주가 굉장히 가문 거, 건조하거나 정말 물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그런 구조의 사주라면 도움이 되는 글자입니다. 그런데 또 좀 반면에 시선을 바꿔 생각한다면 이 못이라는 것이 물이 고여 있는 곳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죠. 그래서 물은 어쨌든 좀 그 시원하게 흘러가는 것이 좋고 그렇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고여 있는 물이라서 좀 흉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주에서 물이 그렇게 막 필요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유통의 의미에서 금생수, 수생목 이래서 물이 좀 이렇게 흘러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 수가 필요한 사주였다면 이런 글자가 오히려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사주에서 금생수, 수생목 해서 이렇게 흐르는 물을 넣어줌으로 해서 그 오행이 잘 흘러가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야지 생각하고 수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못지자를 넣어주면 아 수니까 좋다 할 게 아니고 못이라는 거는 거기서 물이 고여 있어 버리기 때문에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생각도 해서 이 한자의 뜻을 잘 생각을 해서 좀 적절한 한자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못지자가 좋으냐 나쁘냐 하고 이 글자를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사주에 맞게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장명하는 사람들이 장명가가 이 한자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단순히 한자의 부수, 획수, 뭐 자원오행이 뭐고 이런 그 일률적인 거 말고 그 한자가 가지는 본래 뜻이나 그 한자의 의미, 또 한자의 그 숨은 뜻
또 그 한자의 좀 다른 뜻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그 한자에 대한 이해, 폭넓은 이해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장명을 하시게 되면 이 장명 이론을 갈고 닦는 것도 필요한데요. 더불어서 그 한자를 좀 더 그 깊이 있게 한자를 이해하는 거 이런 공부도 항상 해야 한다는 거 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